오늘이 TV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5월 1일, 4월 1일 날 첫 방송을 시작했고 그동안에 43개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 기울다가 결국 침몰한다. 이런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서 나라의 균형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해법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44번째 주제, 개헌입니다. 총선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했죠. 범여로 확대하면 190입니다. 개헌 빼곤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당이 그 개헌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개헌안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걸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국민 개헌 발안제라는 이 개헌안이 이미 지난 3월에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경실련, 참여연대, 민노총, 헌정회 이렇게 25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국민 발안 개헌 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여야 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았고 3월 6일 날 발의했고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가 된 거죠. 내용은 원포인트 개헌안입니다. 헌법 제128조 1항 헌법 개정안은 누가 낼 수 있나? 이 조항을 원포인트로 고치자 이겁니다. 현행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즉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발의하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다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0일 되는 날이 5월 9일이고 토요일이니까 8일 날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이번에 처리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냐? 개헌안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이 뭐 180석을 얻었네, 범여로 하면 190석이네. 이거는 5월 30일 이후 21대 국회가 개헌된 뒤의 얘기고 지금은 아직 20대 국회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128석, 정의당 6석, 민생당 20석, 친여 성향 무소속 다 합쳐봐야 뭐 한 160석.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불가능합니다. 그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걸 모르고 처리하자고 그럴까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고 속뜻은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우리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 명분을 쌓는다. 그걸로 봐야 되겠죠. 뭐 범여 의석 190입니다. 10명만 더 채우면 개헌 정족수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야당인 통합당에도 개헌 찬성론자 있다. 이 계산이겠죠. 여당이 자체적으로 개헌안 발의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민개헌 발안제를 추진하면 그건 투 트랙으로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개헌 에두벌룬 이거 이인영 원내대표가 처음이 아니에요. 총선 직후에 뭐 줄줄이 나왔습니다. 먼저 5선의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개헌 논의 시작하자 뭐 진작에 그랬고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한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다음 국회에선 개헌특위 만들겠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겠다. 이렇게 발언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앞으로 1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랬습니다. 개헌, 헌법에 도대체 어디를 고치자는 걸까요?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는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국회에다 제출했다가 60일 넘겨서 그냥 무산된 개헌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그림이 나와요.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자율권 강화한다, 국회의원 소환제, 뭐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 보장, 뭐 이거 뭐 매번 해오던 얘기일 것 같고 눈에 띄는 거는 토지 공개령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네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토지 공개령.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개헌의 골든타임 뭐 1년 맞습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명 넘기는 거 이제 일도 아닙니다. 개헌합시다. 청원 올라오고 100만 명 서명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주목도 높이는 거 이거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헌과 함께 민주당이 또 당장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죠.
4.27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거기에 대한 국회 비준. 가만 있어봐. 그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그때 비준 안 됐나 궁금하시죠? 예, 비준 안 됐습니다. 2018년 9월에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하려면 돈이 100조 넘게 들어간다. 이 추산이 나오면서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비준의 걸림돌이 하나 또 더 있었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그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종전을 선언한다. 이 대목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좀 부족했죠.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21대 국회 개원하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반도 평화의 역진을 막는 법적 담보다 이랬습니다. 21대 국회 범여 190석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는데 이젠 개헌도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 국보법 폐지, 밀렸던 숙제 다 처리하자.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강공으로 바뀌는구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과반을 넘긴 거대 여당, 승리의 축배의 잔을 들었던 과거 사례, 교훈 삼아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17대 총선이죠. 열린우리당이 과반 확보했습니다. 152석.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불었고 한나라당 폭망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압승했습니다. 국회 개헌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게 국가보안법 폐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예 나섰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고 싶다.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당은 또 무질서했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는데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습니다. 이게 탄돌이, 탄핵돌이 108번대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 국민 공감은커녕 여당 내부에서도 조율조차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야당한테 총리를 줄 테니까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랬어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참 나쁜 대통령이네요. 이 말 한마디로 걷어차고 무산됐습니다. 2007년도 대선 앞두고 열린우리당 결국 공중분해됐습니다. 2008년도에 18대 총선에선 반대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 전에 여당이었던 친노 세력은 폐족 신세됐고 153석 과반 넘긴 한나라당 파죽지세였습니다. 그 당시 MB가 뉴타운 정책이라고 서울 강북에다가 그 뉴타운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이른바 타운돌이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어요. 야당 통합민주당이요? 그때 81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보수 정당 10년에 걸친 고질병을 갖고 왔어요. 친박, 친이, 계파 싸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결국 일당 내줬죠.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징용 판결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슈에 집착을 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참으로 비참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옹지마. 정치에서는 참 실감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됐든 판문점 비준이 됐든 여권이 추진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야당이야. 비대위조차 못 꾸리고 있는데 견제 역할 힘들 겁니다. 여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개헌을 시도하면 가능하긴 할까?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힘들다 봅니다.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 개헌 시도가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번번이 무산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꼭 의석수가 부족해서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현행 개헌안은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한 뒤에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투표자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지니게 돼요. 여당이 총선에서 180석, 여권, 범여 190석 확보는 됐죠. 야당에서 10명만 더 끌고 오면 계산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민주당 지역구 전체 득표를 한번 보세요. 49.9%입니다. 통합당이 41.5% 받았어요. 국민투표에 붙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과반 찬성표 나올까요? 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장기 집권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개헌은 장기 집권 시도다 이렇게 하는 순간 국민투표 과반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 앞세우고 국민청원으로 분위기 띄우고 누구 말대로 세상이 바뀌었고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었고 그래서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다수의 오류, 오만의 오류는 아닐까? 역사의 교훈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개헌은 블랙홀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이 넘쳐 흐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선 이겼다. 이젠 대선이다. 개헌 이슈 승산이 있다.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힘들고 지친 국민에게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해법인가? 맞는 방향인가? 이게 하루빨리 보수 야당이 재건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주요 문제에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큰일이고 걱정입니다. 원일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